안녕하세요. 부동마블 정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3월에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 중 하나 강북 전성시대, 강북의 개발을 좀 더 위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의 레벨을 맞추자라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일단 서울시 프로젝트로 제2탄 강북 대개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기자 설명회에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강북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에 앞서 서울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제 서울시의 영원한 숙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강남 지역, 서남 지역과 동부권역, 서부권역을 이제 강남 지역의 현재 발전 상태와 주거 수준 레벨을 맞추는 것이 서울시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강북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부권역과 서울권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업지역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강남까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현재 각종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의 경우 강남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강북과 강남의 격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강북은 저층 주거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나면서 직장인들이 대부분 도심이나 강남에 있는 먼 거리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배드타운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강북 지역에서는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했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고 기업 부족 현상 때문에 지역 내 총 생산량이 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강북권의 상업지역 확대와 새로운 신흥 주거타운 개발을 통해 다시 한번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대적으로 손볼 것일까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강남에 비해서 소외됐던 강북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전성시대를 되찾을 수 있게 하겠느냐의 고민이 이번 서울시 발표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다시 되살려낼 것이냐? 첫 번째로는 유휴 부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나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로 만들 수 있는 복합 개발이 가능한 유휴 부지가 충분히 있고, 두 번째로는 노후된 주거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역시 재개발을 통해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도시 경쟁에 있어서 그 경쟁력의 원천은 대학들인데, 이제 서울 지역 54개의 대학 중에 무려 45개의 대학이 강북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풍부한 자원 지원이 있는데요. 물길이 있고 북한산을 비롯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 이번 서울시 강북 대개조 발표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주거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어떻게 바꿔서 일자리를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직주락 중에 락에 해당되는 감성 문화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순서로 오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일자리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편한데, 이제 먼저 쾌적한 주거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강북의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신도시급으로 이제 혁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30년이 넘은 주거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만큼 재건축 조건을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업으로는 신통기획 사업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 자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1년을 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혁신적인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량이 줄어듭니다. 기존의 공공임대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기존에는 용적률이 280%에서 300%였던 사업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1.2배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설이던 재건축 단지들이 다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이 이번 내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지정 조건도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롭고 복잡했잖아요. 이제는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두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 노후도를 또 완화합니다. 기존의 3분의 2, 67%에서 60%까지 노후도를 완화하고 접도율도 완화해서 재개발 가능 면적이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노후화된 저층 주거 지역들을 많은 구역 지정을 통해 재개발을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자락 저층 주거지는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합니다. 자연경관 지구와 고도 지구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용적률을 1.2배로 높이게 되고, 고도 지구의 경우에는 최고 20m에서 45m까지 높이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이제 강북권 대개조 사업 중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1탄으로 설명을 드렸고, 상업시설 확대를 통해 어떤 일자리를 유치시킬 것이며, 직주락 부분 중 이제 락에 해당되는 강북권 감성 문화 도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강북권 대개조 2탄을 통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마블에도 현재 강북권 재개발 매물 중 서울시에서 가장 밀어주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건대입구 자양사동 모아타운 매물을 추천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소액으로 자양사동에 투자가 가능하니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동마블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용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